저도 폭식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헉스러워서 밥 먹고 후식 먹고 또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너 또 먹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렐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폭식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져서 그런지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먹게 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언니는 식욕 조절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언니 저는 식욕이 너무 강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언니 저는 약간 폭식증이 있는지 계속 먹게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다이어트 일대기를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시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제 지인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몰아먹을 때 굉장히 과식하거나 폭식하거나 하는 경우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폭식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먹고 또 먹어도 배가 정말 부른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걸 다 못 먹어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밥 먹고 후식 먹고 또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헉스러워서 너 또 먹어? 그래서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많이 없이 그냥 적게 먹으면 빠진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칼로리로 최소 500칼로리에서 많게는 800칼로리까지만 채워서 하루에 식사를 하고 그 방법으로 한 달, 두 달 정도를 했을 때 많은 감량을 이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과식과 폭식과 요요로 이어졌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500에서 800칼로리만 섭취했는데도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요와 폭식 때문에 저는 살이 다시 쪘는데 이제 다시 500칼로리나 800칼로리를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함과 스트레스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보려고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간헐적 단식이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1일 1식을 시작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1일 1식이 아니라 1일 폭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몸은 이미 신체의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제 몸은 500에서 800칼로리밖에 섭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아 모드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일 1식밖에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 몸은 보상 심리 때문에 더 많은 음식을 원하게 돼서 폭식을 하게 되었고 제 몸은 그것을 전부 비축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 사례랑 너무 비슷해서 공감이 가서 안타까웠어요. 식단을 억지로 하거나 정신력이나 의지로 나는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식욕을 눌러버리면 이 식욕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욕이 폭발했을 때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아, 나는 이 식욕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들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식욕은 호르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는 왜 폭식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그 해결책들을 조금 설명해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왜 나는 폭식하는가? 건강한 다이어트인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굶어서 살을 빼는 단식 혹은 극단적인 절식과 같은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식욕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순간적인 의지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순간적인 의지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식욕은 용수철과도 같아서 여러분의 의지로 눌렀던 식욕은 누른 만큼 튀어오릅니다. 용수철을 강하게 누르면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내가 나의 식욕을 강하게 눌렀을수록 우리의 의지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식욕이 폭발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보상 심리까지 더해져서 이미 본인의 양만큼 충분히 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섭취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서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은
그렐린이랑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위장이 비면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사람에게 배고픔의 신호를 주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 그렐린의 분비는 줄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사람이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혹은 배가 부른 것이 인지는 되지만 끊임없이 배가 찢어질 만큼 먹게 되는 폭식이나 식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긴 것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강박적인 식단 섭취와 다이어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바로 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가 부른데도 배가 찢어질 만큼 계속해서 먹게 되는 그런 불균형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긴 원인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겠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도 사람의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므로 먼저는 수면의 질을 개선시켜 주시고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나 식단에 대한 강박도 잠시 접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인데요. 제 지인들이나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음식을 빨리 먹는 편이고 허겁지겁 먹는 편입니다. 특히나 저는 입이 크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집어 넣을 수 있어서 더 음식을 빨리 먹게 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음식을 천천히 먹고 그 다음에 정해진 양을 먹는 것이 불균형해진 나의 몸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물을 많이 먹는 건데요. 보통은 이 물을 먹어주지 않았을 때도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여자들은 가짜 배고픔과 식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플 때 둘 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이 배가 고픈 것인지 목이 마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공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먼저 먹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몸이 배고프다는 신호를 주었을 때 이게 그렐린이 분비되는 거구나,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목이 마른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물을 먼저 한 컵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왜 병들게 됐을까? 내가 왜 폭식하게 됐을까? 나는 왜 다이어트를 하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하면서 채찍질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시면서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내 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호르몬의 균형이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짧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어서 다루게 되었고요. 제가 브이로그를 통해서만 제 식단을 소개해드리고 아무런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